네,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좀 쌀쌀해졌죠. 오늘은 벤처 창업과 법률 제 11번째 강의 11강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할 부분은 우리 강의 교재로는 제 8장 인적 자원관리. 창업을 하게 되면은 이제 사람을 조직해야 될 것이고 직원을 채용한다라든가 또 아니면은 그 인사관리를 하다 보면은 거기에 근로기준법, 즉 넓게 노동법에 관련되는 부분이 부딪히게 될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창업을 안 해도 직장 생활을 하면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고용계약 내지는 근로규칙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그래 민법에 고용계약이 있고 또 헌법상 근로자로서는 근로상권과 노동법에 의한 자기들의 권리 보호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 오늘 강의는 전부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적 자원관리, 2장 근로상권과 노동법의 체계, 3장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 생활하다 보면은 보험을 들여야 되겠죠. 4대 보험과 근로자의 부담 비율은 어떤지, 그래서 실제 급여를 기준으로 부담 비율을 산정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1장, 지금 우리나라나 전 세계적으로는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의 그 물결에 휩싸였죠. 특히 이 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의 연장선에서 3차 산업의 연장선에서 ICT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 그 변화의 물결이라고 보죠. 그래서 우리가 산업혁명을 나눌 때 1차 산업혁명은 전기기관 발명 때 1776년, 또 그 다음에 2차 산업혁명은 전기 내지는 또 자동 시스템, 이른바 컨베이어 시스템, 과학적 관리 뭐 이런 게 2차 산업혁명이겠죠. 또 그 다음에 3차 산업혁명은 이른바 컴퓨터 혁명 내지는 인터넷 혁명, 1980, 90년대에 급속히 컴퓨터가 발전하면서 지구촌화된, 그 다음에 이 90년대에 이런 비약적 발전을 기반으로 이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4차 산업혁명, 즉 인공지능이 중심이 되는 시대죠. 그럼 먼저 1장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적 자원관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정의해 보면 2016년 1월 20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 줄여서 WEF, 그렇죠? 월드 이코노믹 포럼의 줄임말이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이해란 주제를 주요 의제로 설정해서 토론을 하고 포럼을 열었던 거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과 바이오 산업, 물리학 등 3개 분야의 융합된 기술들이 경제체제와 사회구조를 급격히 변화시키는 기술혁명으로 정의해서 그때 본격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런 용어가 유행화됐고, 또 사회의 변화 양상을 다시 그 3차 산업혁명과 선을 그어놓은 거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인공지능이 중심이 되면서 거기에 소프트웨어의 급격한 성장, 또 뭐 3D 프린팅도 있겠고, 또 무인 자율주행 자동차라든가 또 바이오 산업들, 또 생명공학, 이런 것들이 비약적 발전을 꾀할 것이다. 이게 이른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시대 구분이죠. 그러면 1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직업 변화. 그리고 여러분들 직장을 가질 때, 또 제가 그래서 이 벤처 창업과 법률의 벤처의 개념 자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그런 창업 아이템을 개발해봐라.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뭐 4차 산업혁명은
생산성 향상 이면에 일자리 감소가 우려된다. 세계경제포럼은 2016년 1월 4차 산업혁명을 화두로 던지면서 이로 인한 일자리 영향을 분석한 일자리 미래 보고서를 그날 포럼할 때 같이 발표를 했죠. 그래 향후 5년간 세계 고용의 65%를 차지하는 선진국 및 신흥시장 15개국에서 일자리 710만 개가 사라지고 어마어마하게 없어지는 거죠. 4차 산업혁명으로 21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500만 개 정도의 어떤 감소가 이루어질 걸로 전망했다. 그래서 일자리가 엄청 많이 주는 거죠. 그래 또 한국고용정보원은 2016년 3월 국내 주요 직업군 400여 개 가운데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 등에 따른 직무 대체 확률을 분석해 발표했다. 그래 그 발표에 의하면 화가 및 조각가, 사진작가, 작가 등 감성에 기초한 예술 관련 직업은 자동화 대체 확률이 낮을 것으로 분석됐다. 사람의 감성을 건드리고 또 사람의 손으로 또 정교한 사람의 어떤 수작업을 필요로 하는 이런 직업들은 많이 줄지 않을 것이다. 또 음식 서비스 종사원, 대학 교수, 출판물 교육 전문가, 초등학교 교사, 귀금속 및 보석 세공원 등 직업도 감소될 확률이 낮은 쪽에 들어갔다. 근데 이제 많이 주는 거는 반면 콘크리트공, 또 그다음에 정육원 및 도축원 이런 것들은 인공지능이나 다른 대체 로봇이 대체하겠죠.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조립원이라든가 청원경찰, 이것도 아마 이제 로보캅 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겠죠. 조세 행정사무원, 단순 이런 사무 처리하는 것도 전부 다 뭐예요? 이제는 컴퓨터가 대체하겠죠. 등은 인공지능과 로봇 등 자동화로 대체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직업군으로 분석됐다. 사람들과 소통하는 일이 상대적으로 적고 정교하지 않은 동작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직업군은 감소율이 클 것이다. 이렇게 평가했죠. 또 그 다음에 스마트 팩토리의 등장은 제조업에서 노동력의 필요성을 낮추어 기존의 인건비가 싼 개발도상국의 공장을 선진국으로 생산기지를 이동하는 리쇼어링 현상이 나타날 걸로 예상된다. 그래서 단순 노무직 이런 것은 대체 로봇이 행사하겠죠. 이미 제너럴 일렉트릭 GE라고 줄이죠. 세탁기와 냉장고, 난방기 제조 공장을 중국에서 켄터키주로 이전했다. 그래서 리쇼어링이 나타나면서 종전에는 노동력이 값싼 중국에 공장을 많이 설립했는데 이제는 굳이 그럴 필요 없는 게 왜냐면 인건비의 큰 비중을 대체형 로봇, 인공지능 로봇이 대체하게 되면은 이제 인건비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확률은 적다는 거죠. 그래서 리쇼어링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금 스마트 팩토리 또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스마트 팜, 시골 농촌도 전부 다 전 자동화 과정을 통해서 무인 로봇이 농사를 질 수 있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시골 농촌에 인력이 부족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외국 동남아 쪽에서 많은 산업 인력들이 들어왔는데 코로나19로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면서 농촌 또 축산업 이런 데가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앞으로 이런 게 스마트 팜, 스마트 팩토리화 되면은 인공지능 로봇이 대체할 걸로 예상이 된다. 또 그다음에 이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적 자원관리, 4차 산업혁명의 영향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직무에 대한 경쟁력 약화로 기존 인력들의 직무 전환과 재교육 수요가 상당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던 아까 단순 노무직 이런 분들을 재교육시켜서 다른 직종, 직렬을 바꾸는 거죠. 지속적인 근로 시간의 단축과 압축 성과를 창출해야 하는 스킬을 습득하고 강화해 나가야 하는 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적 자원관리의
중요한 핵심이 된다. 또 그 다음에 조직과 개인의 느슨한 연대와 네트워킹을 통한 내 외부에 연결된 직무수행 체계, 이에 필요한 전문화된 개인과 근로시간의 단축, 그리고 압축 성과를 구현해 나가야 하는 4차 산업혁명 구조적 변화, 이를 대비해 가기 위한 Extended Open CDP, 이걸 한글로 번역하면 확장된 개방형 경력 개발을 앞으로 HR의 전략적 과제로 눈여겨보아야 한다. 이게 이제 앞으로의 노무관리, 노사관리의 중점이죠. 또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로 제시되는 인공지능, 또 빅데이터, 또 4차 산업혁명은 경계를 허무는 초연결의 개념, 그래서 산업과 산업, 또 여러분들 전공도 요새는 문과, 이과 구별이 없이 융합되는 형상이죠. 그렇죠? 그래, 인간이 할 수 있는 지적 수준을 넘어서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래서 인간의 활동 범위를 넓혀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 다만 인간의 범위를 넘어서기에 인간이 지배당할 걸 우려하기도 한다. 그래서 대표적인 빅데이터가 기반이 되면서 인공지능이 발전하죠. 그래, 빅데이터가 조지 오웰이 이야기한 빅브라더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빅브라더가 나타남에 모든 데이터를 통괄하고, 그게 미국의 전산원 이런 데가 그 대한민국 국민들의 취미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그 분석도 할 수 있고, 또 지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마케팅에 현실적으로 활용하고 있죠. 그리고 요즘에 빅데이터 전문가는 높은 몸값을 상종가를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둘째 줄, 사실 산업혁명 이후에 기술이 발전하면서 항상 기술의 두 얼굴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한편으로는 기술을 통해 인간이 물질 결핍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인간성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종전에 찰리 채플린이 흑백 영화로 만든 모던 타임즈, 계속 인간이 기계화돼서 너트만 조여되는 그런 단순 직업화되는 그걸 이제 표현했던 모노 드라마 연극이 있었죠. 그 다음에 최근에 알파고와 이세돌의 그 바둑대회에서 우리에게 충격을 줬었던 거죠. 그게 바로 알파고와 그 이세돌의 바둑이었는데, 5판 중에 한 판 빼고는 내리 전부 다 이세돌이 졌고, 또 작년에 커제는 5판을 한 번도 못 이겼죠. 그래 이제 더 이상 구글에서 이제 만든 그 소프트웨어 인공지능인 알파고와 사람의 바둑 대결은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의미가 없어졌죠. 그래서 알파고의 경험으로 인해 인간이 위축되면서 기계에 지배될 우려가 확산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인공지능 로봇이 앞으로 확산되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대학, 한남대학에서 지금은 이제 안 하고 있지만 영화로 배우는 4차 산업혁명, 거기 스필버그가 만든 AI라는 그런 1995년이니까 한 15년 전에 그런 생각을 다 하고 있었던 거죠. 25년 전이죠.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은 인공지능 로봇을 그 양자로 들여와서 그 사람과의 어떤 미묘한 감정관계, 대립관계, 갈등관계 이런 걸 미리 예측했던 그런 영화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영화로 배우는 4차 산업혁명에서는 그 AI도 했고, 또 아이로봇 뭐 이런 데서 SF 영화에서 다뤘던 그런 것, 또 3D 프린팅을 다뤘던 영화 뭐 이런 걸로 해서 한 13편 정도를 제가 선정해서 그거를 편집하고, 또 그 다음에 제가 설명을 해서 그 관련되는 4차 산업혁명의 주제를 강의했던 그런 그 강의 내용이었어요. 그 다음에 위에서 네 번째 줄 보면 경제 및 통계학자, 인문 및 사회과학자, 마케팅 전문가, 물리 및 천문학자, 재료 및 화학공학자, 생명 및 유전공학자나 스마트 농사, 음악, 디지털 화가, 미디어
아티스트 등 매우 다양하고 새로운 일자리, 이런 건 오히려 일자리가 생성. 그래 아까 710만 개가 없어지지만 또 200여만 개는 생성될 수도 있어서 결국 500여만 개가 순수하게 감소할 걸로 예측한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창업을 한다라든가 또 직업을 가질 때는 이런 데 관련되는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을 저는 권장하는 거죠. 그래서 벤처 창업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경제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의 성공을 위한 방안으로 적극적인 투자와 함께 인적 자원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인적 자원의 능력 개발과 동기부여에 집중할 걸 주문하고 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어떤 분야가 뜨고 어떤 분야가 지는지를 분석해야 되겠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으로 전환기에 있는 기업 환경은 창조적인 기업만이 생존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기업들은 창의성을 기반으로 한 신성장 동력을 조속히 발굴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경쟁력 있는 또 인재를 발굴, 육성하여 핵심 역량을 강화하고, 그래서 경영의 포커스를 이런 4차 산업혁명에 유용한 인재, 이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시대에 기업이 필요한 인재상이 되겠죠. 그래서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남고 또 여러분이 창업을 해도 성공한 CEO가 될 수 있겠죠. 그래 요 내용 중에 일부 끄트머리 한 서너 개 문단은 인적 자원관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적 자원관리. 저자는 박계홍, 박하진, 최서궁, 대전대학교에 계신 경영학자들인 것 같아요. 형설출판사에서 출판했고 2018년 3월 30일 출간했던 책인데 거기서 일부를 아이디어를 제가 따서 강의안을 만들었어요. 그 뒤에는 책 표지를 이렇게 보면 되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적 자원관리. 여기는 저자 이름이고 요 밑에 형설출판사. 그래서 요게 이제 뭐 인공지능이 로봇이 되겠죠. 대표적인. 그래서 여러분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직업을 어떻게 내가 가져야 되는지 또 창업을 어떤 아이템을 갖고 성공해야 될지 그거를 가늠할 수 있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적 자원관리에 대한 1교시 강의를 여기까지 하고 10분간 쉬었다가 2교시 계속해서 강의하겠습니다.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